김강률 선수가 LG의 전격 넘어가느냐. 특히 이제 두산의 원클럽맨이기 때문에 김강률 선수 이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어떻게 진행이 김강률 되고 있나요? 선수요? 네. 김강률 선수 지금 뭐 기사로는 거의 다 된 거로 네. 지금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고요. 거의 네. 오피셜만 안 나왔지 거의 뭐 계약했다. 거의 이 정도까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팬들도 그럼 다 됐나 보네. 네. 월요일이고 오늘 발표하나 보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생겼나? 왜 이러지? 아니면 이게 오본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LG 쪽 이제 뭐 알아보려고 하고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뭐 LG 쪽에서는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은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태고 다른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강률 선수가 LG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아마 이러면 내일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월요일 날은 또 LG가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구단이 그래서 내일 3+1년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막걸리님께서 3+1 15억 전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금액 정도 될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한 14억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본 것 같고 제가 뭐 계약서 쓰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14억 그 언저리 같다라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LG도 LG지만 뭐 두산 베어스에서도 이 선수에 대해서 협상을 했었고요. 또 지방의 뭐 한 구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삼성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불펜 강화를 위해서 사실 김광현 선수하고도 협상을 했지만 최원태 선수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급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고 이 다른 팀들은 그 아무래도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도 그렇고 2+1 이 정도 제시를 했는데 LG가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3+1을 그래서 3년을 이 보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LG 쪽으로 선회를 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희 댓글창에도 지금 유영찬 선수 때문이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유영찬 선수가 다쳐서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는 지금 복귀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가 불펜이 좀 급해지긴 했어요. 함덕주도 지금 부상으로 네. 이제 공백이 생겼고. 그러니까 사실 그 LG는 장희식 선수를 영입한 그 순간으로 해서 외부 FA는 그리고 지금 셀러리 캡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려고 했고 실제로 또 염경엽 감독도 외부 보강은 뭐 이 정도면 되고 나머지로 이제 만들어서 불펜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함덕주 선수가 먼저 결국 수술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유영찬 선수는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프리미어 10이 갔다 와서 통증을 호소해서 맞아요. 검사 받은 결과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하게 움직여서 불펜 보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오피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김강률 선수가 사실은 이제 건강만 하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1988년생인데 이 선수에게 지금 3년 플러스 1년, 나름 좀 파격적인 그, 기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약을 준 건 굉장히 LG 입장에서는, 큰 결단인데요. 내년 되면 이제 37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3년은 보장이 된다 그러면 만 40세까지는 그렇죠. 무조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근데 LG로서는 김강률 선수에 대한 파워 피처로서 그 구위 그리고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방 구단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부담을 덜 느끼고 그리고 또 김진성이라는 또 우한 베테랑 투수가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보여준 게 있어서. 네. 김강률 선수도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워크 에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야구판에서는 그렇죠. 검증이 돼 있는 상태. 다만 이제 부상이 잦다. 그동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운일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뭐 다른 팀들로서는 조금 부담이 됐겠지만 LG로서는 3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마무리 역할도 맡았던 기억도 있고 또 꾸준히 불펜에 좋은 모습을 두산 시절에 보여줬고 또 가장 큰 강점은 아직도 150을 넘게 던지는 구위를 갖고 있는 구위형 투수죠. 그렇죠. 88년생 뭐 경기고 나와서 사실 2007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 활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수가 팀의 주축 선수가 돼서 제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힘은 좋고 파워는 있는데 제구가 좀 부족하고 세기가 부족한 그런 투수를 해서 퓨처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2000년 중반 넘어오면서부터 이 선수가 이제 팀의 주축 선수가 되고 마무리까지 맡으면서 두산의 황금 시대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최고의 또 불펜 투수로 활약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뭐 노경훈 선수도 그렇고 김진성, 임창민 다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구현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김강률 선수에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니까 LG도 LG입니다만 두산의 이 뭐 우리 댓글창도 그 이야기 합니다만 두산이 너무 그 영입은 없고 유출만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리조 12님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리빌딩 선언입니까?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빌딩이라고 하면 사실 두산이 아예 이 선수들하고 협상도 안 했겠죠. 근데 허경민 선수하고도 분명히 협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김강률 선수하고도 만나서 상당히 깊숙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약 연도와 금액까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만약에 유영찬 선수가 부상이 없었다면 LG가 덤벼들지는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산하고 삼성전도가 2+1년 계약을 놓고 금액은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리 됐으면 아무래도 김강민 선수도 해봤던 팀에서 그렇죠. 마무리를 두산에서. 하고 싶었을 거고 그 선수 생활을 그리고 또 라팍에 가면 뭐 이게 사실 좀 부담이 또 되잖아요. 투수는. 거기서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산에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뭐 LG 쪽에서도 1년 더 계약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경쟁해서 서로 또 레이스를 펼쳐서 김강률 선수에게 더 높은 몸값을 제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죠. 허경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 제가 궁금한 게 두산은 항상 그 내부 FA에 대해서 그 레이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쉽게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쉽게 빠진다기보다는 딱 이 두산의 기조죠. 그러니까 FA라든지 뭐 외부 영입이라든지 뭐 내부 선수 잡을 때 책정한 이 금액 명확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 이제 A 플랜, B 플랜을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서 지출을 해서 싸워서 반드시 쟁취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하고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죠. 내부 육성 선수라든지 다른 뭐 부분 트레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동하는데 다만 반드시 잡아야 될 경우 이거는 뭐 구단주의 지시라든지 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떤 경우에서도 경쟁을 해서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양의지 김 양의지 김지한 선수. 모룡 209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의지 152억, 김지한 115. 이거는 양의지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서 이제 데려온 거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김지한 선수도 김지한 선수 빠지면 이제 장타력이 두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웨이야 특히 90년 그 트리오 중에 결국 정수빈 선수가 남았어요. 정수빈 선수 혼자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민 선수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4+3의 인데 그 3년에 조금 더 이렇게 금액을 제시를 했지만 한 10억 정도 올려줬죠. 3년에 20억이 남았는데 30억 정도 선으로. 그런데 뭐 저쪽에서 더 높은 금액을 10억 정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따라가서 금액도 레이스를 하면서 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발을 뺐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김강현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지금 아직 FA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선수들 몇 명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이제 투수들도 몇 명 남아 있어요. 혹시 남은 선수들에 대한 뭐 들으신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FA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선수들이 이제 쭉 남아 있는 선수 중에 A급 최태원 최원태 선수가 회장님이시고 최원태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B급, C급은 남아 있는데 그 C급 중에서도 김광률 선수하고 이제 임기영 선수가 B급, C급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투수 중에. 그리고 문성현 선수, 이용찬 선수 뭐 그 정도인데 네. 제가 뭐 기아 쪽하고도 뭐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어쨌든 임기영 선수, 서건창 선수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아는 외국인 선수 사실 뭐 또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더 급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하고 결렬을 하고 뭐 더 이상 안 본다든지 뭐 그런 관계는 아니다. 네. 다만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가면 그 선수에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돼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고 없다. 우리로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더 판단을 가지고 규모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하고 나중에라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임기영 선수가 남아있는 FA 투수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이도 젊고 그렇죠. 실적도 좋고 네. 그렇죠. 선발 괜찮은- 불펜 다 네. 괜찮은. 그런데 의외로 좀 현재 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시즌 끝나고 나왔으면 대박이 났을 거예요. 작년 네. 시즌에 불펜 참 좋은 네, 모습 맞아요. 보였거든요. 네. 올해는 올해, 조금 부침이 좀 있었어요. ABS 가을 야구 영향? 엔트리도 못 가고. 그 부분도 네. 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암 투수들이 ABS에 사실은 상당히 좀 고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영 투수가 특히나 이 ABS에 좀 힘겨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영향이 없지 않아 네.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팀들에서도 또 무릎을 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데려와서 작년처럼 이렇게 혹시나 안 되면 ABS에 그렇죠. 고전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 다른 팀들도 조금은 지금 현재 이 소강 상태로 네.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코 스포츠 소속이기 때문에 이해랑 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잠시 카톡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이제 계약 관계 이제 과정은 사실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라고 그렇겠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64게임에 82이닝 던졌는데 올해는 뭐 37게임밖에 나오질 못했고 소환이닝도 45이닝 정도. 근데 어찌됐건 93년생이니까 네. 글쎄요. 이쪽 매력은 있는 선수인데. 네, 맞아요, 이제 저도. 뭐 32살이니까 네. 아직은 사이드암으로서 또 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만 좀 찾으면 또 이 ABS 적응을 하면 쓰임새는 분명한데 아직은 이제 B급이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보상 선수 때문에 다른 팀에서는 좀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또 어떤 분께서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셨는데 네. 저도 뭐 NC 쪽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용찬 선수는 분명히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고 그래서 상당히 또 지난주에도 한 2번 정도 또 이야기를 나눠봤대요. 네. 그렇게 했고 근데 이용찬 선수도 결국 나이 그리고 88년생. 네, 88년생에다가 B급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C급만 되더라도 사실 이 선수가 팀의 리더로서의 그 활약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뭐 사실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또 그 생각이 없지 않아요. 있긴 있었지만 지금 이 B 등급이라서 보상이. 보상 선수를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망주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팀에서는 좀 일단은 계산을 좀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NC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김성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성욱 선수가 의외로 뭐 저희도 빨리 뭐 이렇게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도 했는데 C급이니까. 근데 NC도 완전히 이거 뭐 결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성욱 같은 선수는 우리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또 어느 정도 하고는 있대요. 그런데 이제 양쪽에 이제 이 계약 이제 뭐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호준 신인 감독은 이용찬 선수가 만약 잔류를 하면 선발로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구단 관계자하고도 아까 뭐 이야기를 해봤더니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용찬 선수도 워낙 이 야구에 대한 뭐 진정성이라든지 워크에이스 이런 부분들이 좋고 후배들한테 또
뭐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 시즌 이제 막판에 좀 이제 힘이 붙이면서 네. 좀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글쎄 이제 그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양측에서 그 부분을 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성진 님이 팩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88 아니고 빠른 89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통 이제 학년이 동년배, 학년. 빠른이 있으니까 동기들. 보통 이 네, 친구들 맞아요. 동기 88 동기 네. 이렇게 기억을 해서 빠른 89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뭐 어쨌든 뭐 지금 나머지 그 FA 선수들이 조금 밀린 건 아무래도 이제 그 각 팀별로 구단이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직 이제 외국인 선수가 결정이 안 난 팀들이 여러 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선수 중에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기영, 유지혁, 그다음에 하주석, 이용찬 선수는 B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B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가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C급 중에서는 서건창이 남아 있고 이제 김강률 선수가 계약을 하고 나간다면 김성욱, 문성현 선수가 남거든요. 네. 문성현 선수가 C급 투수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상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팀이 또 나타날지는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크보 오프너도 보시지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다 이제 관심 분야들이 다르신데 최근에 이제 뭐 그룹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렇게 묘하게 또 저 야구단을 갖고 있는 팀들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 그 그룹에 대한 또 야구단에 대한.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 쉽게 이렇게 저 구단을 뭐 팔거나 매각으로 내놓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룹의 자존심이고 그럼요. 뭐 한간에서는 그룹이 그렇게 힘들면 이거 돈만 먹는 하마인데 네. 빨리 팔아버리고 야구단 팔아라 맨날 괜히 나오거든요. 실리를 빨리 챙기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파는 순간에 그렇죠. 야 오죽했으면 저걸 팔까? 네. 저 그룹이 얼마나 힘들까? 외부에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그 비용 그 이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고 네. 특히나 애정을 갖고 있는 이제 구단주들이 많기 때문에 구단 매각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